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올해 불혹의 나이가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현재 동네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 중에 있고 즐거운 솔로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흔히들 돌싱이라고 하는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좋아 책을 끼고 살았고 한의사였던 외할아버지를 보며 저도 한의사의 꿈을 키웠어요. 부모님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에만 매진했는데 중간에 몸이 아파서 고등학교를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의사면허도 취득하고 경력 좀 쌓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어요. 결혼하며 신혼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혼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도 못 꾸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혜야, 너 시집은 언제 갈 거니? 네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야. 남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다들 한두 명씩은 끼고 있는데 내가 동창 모임 나가면 어찌나 부러운지. 왜 부러워? 이렇게 잘나고 멋진 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토끼 같은 손주들이 부러운 거야. 너도 이 나이 되면 알 거다. 더 늦기 전에 결혼하는 건 어떠니? 에이, 이미 늦었어. 나 같은 노처녀를 누가 만나준다고 그래? 난 이대로가 좋아.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네. 누굴 닮아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그러지 말고 엄마 부탁이다. 생각하고 사람 좀 만나보는 건 어때? 나보고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도 하라는 거야? 요즘엔 업체 등록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데 너도 그런 거 해보면 안 되니? 엄마, 그것도 1년에 돈 몇백씩 줘가면서 하는 거야. 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야, 자연스러움 추구하다 산 송장 되겠어. 엄마가 인경이 이모한테도 부탁해 놓을 테니까 선자리 잡히면 군말하지 말고 나가. 알겠지? 너만 믿는다. 아, 엄마.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일이 아니지. 만약에 만나서 마음에 안 들면? 나 그냥 자리 박차고 나와도 되는 거지?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 말든 일단 사람부터 만나보고 이야기해. 너 독거노인으로 살다 죽을 거 아니잖아.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유난이시네. 얘가 글쎄, 아무튼 그런 줄 알아. 지금 인경이 이모한테 연락 넣어 놓을 테니까 너도 미리미리 준비해라. 알겠니? 제 나이 35 되던 해 친정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번의 선자리를 가졌습니다. 연애 생각이 쌀 한 톨만큼도 없었던지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다 퇴짜를 놔버렸죠. 그러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간 선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였고 알고 보니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제가 일하던 병원은 양한방 전문 병원이었는데 지역에서 규모가 제법 큰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동종업계 사람이라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볍게 커피 한잔 하려던 자리는 저녁 식사, 그리고 심야영화까지 관람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나이가 많았고 애초에 결혼을 생각하고 선을 본 거라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다혜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중매해주는 인경이모랑 친한 사이라지?
그만큼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니까 내가 믿고 우리 아들이랑 맺어줘도 되는 거죠? 알다시피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닌지라. 네, 어머님.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한테 계속 존대하실 건 아니잖아요. 어머, 그럴까?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어. 이런 인연도 없지. 근데 무슨 과? 엄마, 이 사람은 한의사야. 우리 병원이 양한방 병원이잖아. 그건 그런데 그럼 한의사야? 너랑 같은 의사가 아니었어? 한의사도 의사지. 이 사람 병원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환자들이 다 이 사람만 찾아. 그 정도야? 그래도 한의사는 좀 뭔가 의사랑 다르지 않니? 수술도 안 하고. 이런 말 뭐하지만 진짜 의사가 아닌 것 같아. 엄마,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한의사도 분야만 다를 뿐이지 엄연히 다 같은 의사라고.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다? 자기야, 괜찮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안 그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 어머님, 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아무튼 오는 길 힘들었을 테니 식사부터 하자꾸나. 그렇게 어정쩡한 인사를 드리고 양가 어른들을 모셔 상견례도 단숨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을 내세우며 상견례 자리에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양쪽 집은 굳이 비교해 보자면 저희는 대대로 한의사 집안이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건물도 여러 채 있으셨고 혹여나 나중에 제가 개인 병원을 운영하게 될 수 있으니 부모님 소유 건물 중 한 군데로 개원을 하자고 미리 말을 맞춰놓은 상태였고 예금 자산도 상당하셨죠. 반대로 시댁은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다 정년퇴직하시고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평생을 주부로만 살아오셨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힘들게 뒷바라지해온 그 자부심이 엄청나셨어요. 솔직히 혼수나 예단은 각자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조금 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편상 못해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조금 어이가 없더군요. 이렇게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한다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강서방 같은 사위 얻게 돼서 정말 기분 좋군요. 그러시겠죠. 우리 아들이 의대 들어갈 때 수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요.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도 그렇게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간 거라니까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무튼 부족한 저희 딸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저도 강서방 아들처럼 대해주겠습니다. 그 말 정말이죠? 아무튼 상견례 자리인 만큼 서론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아이들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마침 두 아이가 다니는 병원 근처에 저희 아이가 청약 부어서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요. 공실이니까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도 양심이란 게 있으니 입주하면서 필요한 가정가구는 저희 쪽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아파트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해주실 건가요? 엄마, 그런 걸 여기서 왜 얘기해? 거기에 내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 사람이 청약받아서 산 건데 그걸 왜 공동명의를 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실 수 있지. 난 다 이해하네. 그리고 사돈, 그거는 아이들이 알아서 할 문제 같네요. 제 명의로 된 집이면 두 사람 결혼 선물이랍시고 공동명의 해주겠는데 아시다시피 다의 명의라서요.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하도록 하죠. 그리고 예단은 조금 넉넉히 해주시겠어요? 명색이 의사 사위 두는 건데 많이는 아니고 딱 남들 하는 정도만 받겠습니다. 네네, 그러셔야죠.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우선 우리 아들 차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현금에단 1억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드는 돈 합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현금으로 받고 퉁치죠. 어머니, 1억씩이나요? 그건 좀 과하지 않나요? 자기야, 이런 건 사전에 어느 정도 말을 맞춰와야지. 넌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눈치도 없이 끼어드는 거니? 너 이러는 게 다 부모 욕먹이는 짓이야. 우리가 알아서 이야기하게 그냥 둬라. 아니, 그래도요. 다혜야 괜찮아. 사부인, 그럼 그거 말고 따로 원하시는 건 없으시죠?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잘 봐주십사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려야죠. 대충 듣기로는 가지고 계신 건물이 제법 있다던데 나중에 우리 아들 개인 병원 차려주실 수 있으시면 아주 금상첨화지요. 저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지금 건물에 상가들이 다 들어서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예단은 최대한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견례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 스타일로 마무리되었어요. 친정엄마도 기분 나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이 많은 딸이 늦게 시집을 가는데 혹여나 미운 털이라도 박힐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결국 예단은 7천만 원으로 합의를 받고 친정엄마는 통 크게 결혼 선물이라며 남편의 차도 바꿔주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죠. 바로 그만큼 저도 받았냐 이겁니다. 아니요? 물론 저희 쪽에서도 예단을 요구했어요. 제가 집을 해오는 거나 다름없으니 남편이 가정가구를 준비하기로 했고 저에게 예단이랍시고 온 건 시어머니가 착용하시던 맞지도 않은 금 가락지, 은수저 세트, 현금에단 1,0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저희 쪽에서 해가는 것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래저래 찝찝한 마음이 계속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저도 콩깍지가 씌워졌던 터라 결혼하면서 다들 겪는 감정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결혼한 뒤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결혼하면 다들 변한다고는 하지만 연애하면서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또 시어머니의 간섭은 어찌나 심했던지요. 여보, 내 와이셔츠 다림질 해놨어? 내가 오늘 입을 일 있다고 다려놓으라고 했잖아. 나 오늘 학교에 있어서 새벽부터 부산 내려간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다려 입을 수 있는 거잖아. 밤새워서 준비하고 내려오는데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줘? 그리고 다른 와이셔츠들도 있잖아. 아니,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말했는데 남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야? 당신만 바빠? 아니, 그래서 지금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미리 말했고 제대로 안 들은 건 당신이잖아. 왜 아침부터 시비야? 짜증난다, 진짜. 엄마랑 살 땐 이런 문제 없었는데 당신은 왜 엄마처럼 또박또박 못해? 내가 어머님이야? 바쁘다 보면 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당신은 뭐든지 다 완벽해? 요즘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어? 나 원래 이랬거든. 다음부터는 꼭 다려놔. 집안 살림은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하잖아. 진짜 골치 아프네.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자. 당신이 집안일에 도움이 되긴 해? 청소, 빨래, 설거지. 당신은 그 중에 하나라도 못하냐고. 나도 당직 서거나 밤늦게 퇴근하면 쉬고 싶은데 당신은 당신대로 놀기 바쁘고 난 또 집안일 해야 하고. 도와주기로 했으면서 왜 안 하는 건데? 남자가 무슨 집안일이야. 나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 수술해. 그런 내가 더 피곤하겠어. 맥만 짚는 당신이 더 피곤하겠어. 이성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뭐라고?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나 내일 모레 들어가. 예. 넌 갓 결혼한 새 신부가 툭하면 외박을 하니?
그래서 애가 퍽이나 빨리 생기겠다. 네? 저 학회 일정이 2박 3일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놀러 간 것 아니고요.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뭐야? 너 그 학회인지 뭔지 가기 전에 우리 아들 밥 준비는 다 해놓고 간 거지? 어머니, 밥이나 반찬 다 있고 본인이 알아서 떠먹으면 되는 일인데 사사건건 그렇게 간섭 안 하셔도 되세요? 뭐? 간섭? 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굶을지도 모르는데 걱정도 안 되냐?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와이셔츠 다림질할 줄 모르니? 아, 그 사람이 그래요? 와이셔츠 안 다려줬다고 곳에 어머님한테 일러 바쳤나 보네요. 말하는 뽐새 좀 봐라. 여자가 됐으면 남편 내조를 해야지. 어쩜 이기적인 생각만 한다니? 제가 뭐가 이기적인데요? 저는 일 안 해요? 어머니,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가끔 좀 너무하신다 싶을 때 있거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지. 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갑자기 여기서 친정이 왜 나와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훈 씨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말이 안 되는데? 돈 벌어다 주는 든든한 가장인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 아이 가지면 병원도 그만두고 우리 아들만 생고생할 텐데.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진짜 당황스럽네요. 저 학회 참석해야 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러다 시간이 제법 흘러 서로가 그러려니 할 때쯤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친정엄마에게 말이죠. 이때 사건을 계기로 제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갑작스레 암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극초기라고 상태가 위중한 건 아니었지만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사설 간병인을 쓰자니 엄마를 남에게 맡기는 게 참 그렇기도 했고 제가 직접 보살펴드려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병원에 자리가 있어서 친정엄마가 입원을 하셨고 엄마의 병실과 진료실을 오고 가며 보살펴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무렵 시어머니도 자전거를 타시다 넘어져서 작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지만 발목을 삐끗하셨는지 걷는 게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제 나름대로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도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놈이 본색을 드러내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거 있죠? 더 웃긴 건 시어머니도 처음엔 내색하지 않다가 남편의 말에 동조하며 저에게 쏴붙이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어디야?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고. 나 병원에서 진료 보고 있지. 지금 점심 먹고 잠시 쉬는 시간이야. 조금 있다 엄마한테 가보려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가 다리가 아프다는데 당신이 좀 보살펴드려야지. 어디 가서 뭐 하나 싶어서. 오늘 당신 쉬는 날이잖아. 당신이 케어해드리면 되겠네.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3번이나 물리치료 받고 가셨어. 그럼 그게 다야? 우리 엄마 걷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며느리가 돼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좀 살들하게 보살필 생각은 안 하고 왜 장모님만 생각하는데? 내가 평소에 안 챙겨드린 것처럼 말한다? 당신이 하는 게 뭔데?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엄마 혼자 어떻게 두고 나가라는 거야? 나 오늘 당직에 엄마 봐드린다고 했잖아. 그리고 어머님 아예 못 걸어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 식사 정도는 챙겨 드실 수 있고 평소에도 혼자 지내셨는데 뭐가 문제인지 난 잘 모르겠네. 네 그 태도가 문제야. 장모님만 가족이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이 사람 병원이래. 오늘 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니까 저녁 차려 드세요. 예, 세아가
너 오늘 퇴근 안 하니? 빨리 와서 저녁밥 좀 차려라.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하구나. 저 오늘 당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밥 먹으라 이거냐? 너 지금 이게 무슨 불효짓이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아파 죽겠다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거봐, 엄마 기분 나쁘시잖아. 당직 당장 바꾸고 집에 들어가. 어디서 명령질이야? 당장 당직을 어떻게 바꿔? 어머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연달아서 3번이나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너 할 도리는 다 했다 이거냐? 시모는 나 몰라라 한다 이거야? 안사돈만 네 가족이고 이 시어머니는 정말 남남이라 이거야?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 사람이랑 어머님이 억지 부리시는데 좀 너무하잖아요. 저도 제 일이 있고 친정엄마가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암 환자인데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게 안 될 일이에요? 어이구,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혼나기까지 하고 내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앞으로도 신경 끄고 살아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래? 우리 엄마 당신 시어머니야. 말 나온 김에 묻자. 시어머니가 무슨 벼슬이야? 뭐라고 했어 지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장모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병간호해야 하는 거 아냐?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지. 내가 쉬냐고.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받는데 자식으로서 부모 돌보는 게 죄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고졸이라 머리 텅텅 비어서 출가회인이라는 말도 모르는 거 아니지? 고졸?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나 엄연히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야. 술 먹고 가끔 실수하나 싶었는데 머릿속에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구나.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당장 우리 집 가서 엄마 간병해. 네 어미는 네가 알아서 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뭐?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끝을 보자. 이혼하자고.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이혼이 너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야? 재산분할도 해야 하는데 너 뒷감당할 자신 있어? 아,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 혼인신고를 안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랬잖아. 집세금 문제로 혼인신고 미루자고. 몇 개월 뒤면 그 기간 지나서 혼인신고하고 재산분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깝네. 내일 당장 짐 싸서 그 집에서 나가. 뭐? 그건 아니지. 내가 왜 나가? 이혼은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저는 결국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극초기라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까지 받고 요양하고 있는 사람 나 몰라라 하고 시어머니 수발들 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된 도리, 며느리 도리 강조하면서 저에게 집안 살림과 효도를 강요하는 두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는 정말 죄송한 일이었지만 남편과 헤어지로 결심했습니다. 당직 근무 후 날이 밝자마자 이번 주 스케줄을 확인한 뒤 2일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집으로 가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불렀고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치약, 칫솔, 팬티 한 장까지 남김없이 모두 보냈습니다. 물론 이사 오면서 남편이 장만한 가구, 가전도 모두 말이죠. 한순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는지 이삿짐이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야, 너 이거 뭐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시다시피 기훈 씨 짐이잖아요. 기훈 씨가 사갖고 온 혼수들이고요. 왜요? 흠집이라도 났어요? 직원분들이 뽁뽁이랑 청까지 감싸서 소중하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그걸 말하니? 이게 무슨 경우인지 묻는 거잖아. 뭐긴요. 그이가 말 안 했나 보네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혼도 아니고 그냥 헤어지는 거지만요. 뭐? 지금 이혼을 한다고? 너 정말 이럴 거야? 그깟 몇 마디 했다고. 그깟 몇 마디요?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세요.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다죠? 상처 준 사람은 기억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만 기억한다는데 어머님도 마찬가지네요. 기억 못하시는 걸 보니.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우리 기훈이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네네, 잘못 없죠. 암 환자 내버려 두고 발목 멀쩡한 사람 수발 들라고 하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 도리 강요하는 게 무슨 잘못이고 무슨 죄겠어요? 다 제가 못난 탓이니까 잘나고 귀한 아들 끼고 잘 살아보세요. 야, 너 당장 이거 가져가지 못해? 제가 왜요? 그 사람이 사온 거라니까요. 집 좁아서 두기 어려우면 당근 나라에 파시던가. 뭐?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년 같으니라고.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그럼 뭐 어쩔 건데요? 아무튼 귀하고 소중한 아들 반품시켜드릴게요. 여생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소문도 금방 퍼지고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남편을 대했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병원 게시판에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만행 다 까발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외래 교수 임용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몸을 사리던 남편은 그대로 깨갱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 밤늦게 몰래 자는 모습을 보고자 병실로 갔습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엄마가 제 손을 잡더니 다 이해한다며 말씀하시는데 어찌나 죄송하던지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저는 병원을 그만두고 친정엄마를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무사히 수술도 마치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하고 계셔서 기분이 좋네요. 2달에 한 번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고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정엄마가 증여해 주신 건물에 한의원을 차렸어요. 1층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고 2, 3층엔 진료실과 입원실이 있었습니다. 제 병원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고 동네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헤어진 뒤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다 결국 의료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정지는 아니라 다행이지만 시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문자로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욕을 하십니다. 깔끔하게 무시하고 제 할 일 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제 이혼 사연 어떠셨나요? 정신 못 차리고 엄마 하던 남편과 그저 아들밖에 몰랐던 시어머니. 저한테 제대로 당한 거 맞죠? 지금쯤 또 좋은 혼처 알아보려고 시어머니는 이리저리 발을 굴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명한 중매쟁이였던 인경이 이모 귀에 남편의 일이 들어간 이상 아마 좋은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나름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물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졌습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런 저의 앞날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식당을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을 보다 보면 가끔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막장스러운 인간도 있는데 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무능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싸고 돌며 별의별 짓을 다 벌이던 시모에게 제가 통쾌하게 복수하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세상에,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베개랑 옷들 빨래했더니 시뻘건 게 나와서 빨래가 온통 빨갛게 염색이 다 됐어요. 뭐 빨간 옷이라도 넣고 빤 거 아니냐? 네 빨래를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구나.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 기운 살려야 한다느니 하는 무당말 듣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베개 찾아보니까 부적도 다 발견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눈이 총명해서 점쟁이가 청와대에 갈 거라고 말한 아들이다. 대학도 좋은 곳 나왔겠다. 목소리도 좋고 인물까지 훤하지 않니? 그런 애가 공무원 시험만 5년째 떨어지고 있는 건 죄다 기운이 억눌려서 그런 거라니까? 네가 이렇게 기가 세서 시모하는 거에 토를 달고 딴지를 걸어대는데 우리 아들은 오죽하겠니? 어머님, 저랑 결혼하고 남편이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은 기간만 2년이 넘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 잔소리라도 한 줄 아세요? 식당 일 도우라고 말했던 게 잔소리지. 그럼 뭐야? 그것도 남편이 용돈 좀 더 받고 싶다고 말을 하기에 제안해봤던 거고요. 돈을 받고 싶어 하길래 일 시켜주겠다고 한 게 잔소리를 한 거랑 같은가요? 아가, 그러지 말고 제발 이 시애미 목숨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부탁하자.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할 때마다 우리 애 표정을 보면 아주 생기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구나. 네 기운이 너무 흥해서 우리 아들이 기운을 못 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님, 점집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미신이에요. 올해가 중요하다고 보살님이 명심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야. 며느리인 네가 너무 기운이 세서 식당은 흥할수록 아들은 기울어진다는데 어미로서 그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어머님, 그 말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이면 그것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무당 말에 따르면 남편이 잘 되려면 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일하는 식당은 기울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울 정도까지는 안 가게 할 테니까 제발 협조 좀 해달라는 얘기다. 넌 어찌 된 애가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니? 무당의 말에 빠져 남편의 공무원 시험 실패가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집은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었는데요. 저의 베개에 흉흉한 부적을 넣어놓는 것은 물론 남편의 양기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면서 날마다 찾아와 보양식을 지어주는 것이 저의 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더럽다, 반찬이 없다, 해놓은 게 이것뿐이냐면서 온갖 잔소리를 하는 통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죠. 내가 어지간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연스럽게 설거지하려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 네가 얼마나 애를 들들 볶아댔으면 애가 고무장갑을 끼는 게 자연스럽니? 너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거라. 공무원 시험 자꾸 미끄러지니까 우리 아들이 우스워? 응? 어머님, 남편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쉴 때 TV만 보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오셨다고 아마 도와드린다고 설거지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저한테 따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시어머니 말에 맞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원.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아들이 설거지하겠다고 나선 건 네가 설거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도 우리 아들 설거지하겠다고 나설 때 있었는데 왜 안 도와줬니? 내가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울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해본다. 어머님, 저 식당 일 밤새도록 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던 중이었어요. 가게 일손이 부족해서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말 안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떨어졌을 때 괜히 남편이 제 핑계대고 공부 방해받았다고 말 못하게 하려고 저 엄청 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부터
이미 배려라고는 전혀 안 느껴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긴 왜 떨어져? 보살님께서 올해 꼭 붙는다고 하셨는데 왜 떨어지냐고. 그리고 애가 떨어지면 제대로 내조 못 받은 거 원망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핑계라고 하니? 어머님, 솔직히 저 누구보다도 내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 직업 없는 거 어머님이 창피해 하셔서 주위에는 다 공무원 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 거짓말에 장단 맞춘다고 남편이 어디 놀러 갈 때 용돈도 많이 주고 거짓말할 내용 기억해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남편이야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사람 볼 일 별로 없다지만 저는 자주 친구들 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 하는 남편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몇 마디 거드는 걸로 그렇게 생색이니? 하여튼 너는 애가 참 유별나다 유별나. 남이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네 힘든 것만 그렇게 악착같이 계산하냐고. 시어머니 때문에 슬슬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을 즈음 남편은 제게 공무원 시험 올해만큼은 꼭 합격하겠다면서 자취하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나 자취하면서 공부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가까운 데 보니까 고시원도 있고 싸놀룸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좀 안 될까? 나 식당 가면 당신 어차피 하루 종일 혼자잖아.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들 거고 따로 돈 나갈 일 만드느니 차라리 당신 학원이나 독서실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꼭 얘기를 꺼내보라고 해서. 당신이 기운이 너무 강해서 내 기운을 억누르고 있다고 차라리 좀 떨어져서 지내고 공부하면 좋을 거라 하시네. 설마 당신도 그런 미신 같은 말을 믿는 거야? 어머님은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래? 엄마가 워낙에 극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장단 맞추는 거지. 그래도 생각해보면 독서실 갈 돈이나 나 원룸에서 나갈 돈이나 그게 그거잖아. 당신만 허락해주면 나 자취할 거고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할게.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이런 문제로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합격할 자신은 없어.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야 한번 부모님께 얘기는 해볼 건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고마워. 정말 당신뿐이다. 엄마가 자주 오는 일도 그럼 더 줄어들 거야. 당신 물건도 안 가져갈 거고. 물건을 가져간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 당신 모르고 있었구나. 난 엄마가 집에 와서 당신한테 말하고 가져간 줄 알았지. 어머님이 설마 내 물건들 일부러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얘기야? 어쩐지 내 물건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엄마가 썼나 했네. 그거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구나? 왜 그러셨대? 알잖아. 엄마가 나 시험 합격에 진심인 거. 당신 기운 너무 강하게 배어있는 물건 따로 가져가서 쇠하게 누르려고 그러셨나 봐. 와,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당신 이러고도 합격 못하면 어머님 볼낯이 없겠는데? 에이, 긴장되게 왜 그래? 꼭 합격할 테니까 자꾸 압박 주고 그러지 마.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언제까지 이러려나 싶어서. 솔직히 나는 당신이 공무원 시험 오랫동안 합격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결혼했잖아.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울면서 빌어서 내가 용서해 준 건 기억하고 있지? 알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인 거. 그런 입 발린 소리 들으려고 한 말이 아냐. 이 정도로 사람이 참아주고 견뎌줬으면 기본적인 배려를 하라는 얘기지. 난 당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속은 거 알면서도 이혼 안 했고 어머님이 그렇게 속이도록 주도하셨다는 말에도 그냥 넘어갔던 거야. 내가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당신한테 평생 걸쳐 갚을게. 믿어주라, 응? 사실 저는 남편과 맞선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남자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공무원이라고 믿어서 결혼했었다가 나중에 남편의 고백을 듣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거짓말은 결혼하기 위한 시모의 계획이었던 거죠. 시어머니에게도 이를 따졌더니 이미 결혼한 거 어떡하겠냐고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셔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었는데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이 불쌍해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크고 작게 계속 반복되자 남편이 불쌍하기는커녕 시어머니와 공범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한심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너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박서방 자취방에 한번 들어가 보거라. 반찬이랑 국거리랑 해놨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배달 음식 먹으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영양에도 안 좋아. 식당밥은 뭐 영양에 좋나 싶다만 엄마가 해주는 게 그나마 낫겠지. 알겠어. 박서방도 올해는 느낌이 좋다 싶으니 너도 많이 힘내고, 알겠니?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그이나 나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도 격려해준 부분은 달게 받을게. 내가 사실 박서방 보면서 많이 참고 있는데 더 열받는 건 바로 사돈인 거 알고는 있니? 염치 없는 손님도 하루 보면 스트레스인데 그런 손님을 평생 봐야 하는 기분이다. 거짓말로 창창한 너 결혼시키고 시간 허비하게 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터져. 맘 같아서는 당장 연 끊어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 거 알지? 어머님 성격이야 뭐 나도 포기하고 있어. 그래도 남편 합격하고 나면 어머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려고. 엄마의 식당을 일찍 퇴근하라는 말을 따른 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자취방에 갔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은 제가 장만해준 자취방에서 어떤 여자와 헐벗은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침착하게 사진을 찍은 뒤 기겁하는 남편과 여자를 내버려 두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당신 오해야. 내 설명 들어보면 당신도 납득할 거야. 한번 짓거려나 봐. 어떤 참신한 변명을 준비했나 궁금할 지경이다. 사실 엄마가 불러준 화류계 여자야. 저 여자는 내가 유부남인 거 모르고 있고. 네, 이혼 사유 잘 들었고 나중에 법정에서 봅시다. 아니, 나는 싫다는데 엄마가 억지로 소개해준 거라고. 남자로서 양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시험 낙방하는 거라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넙죽 받아들이고 몸 파는 여자랑 놀아난 당신이 더 나빠. 어머님 핑계 대지 말고 당신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닐까? 당연히 당신한테 미안하지.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잖아.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서 내가 카톡 대화 나눈 거 한번 확인해봐. 나는 정말로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해서 나도 미칠 지경이었다고.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거라고. 당신 그 가짜는 변명을 들으니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만 확고해진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당신한테 갚을 건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잘할 자신 있고 이번엔 꼭 붙을 것 같아. 공무원이건 뭐건 앞으로 혼자 잘 해보시고요. 이혼 도장 곧 찍을 거니까 위자료부터 해서 마음의 준비나 하고 계세요. 나 공무원 시험 고칠 건데 꼭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겠어?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제발. 닥쳐, 이 미친 인간아. 그럼 엄마한테 알리는 것만 좀 늦춰주면 안 될까? 엄마가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그건 당신도 싫잖아. 이혼 도장 순순히 찍을 테니까 나 시험 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알겠으니까 약속한 대로 이혼 도장 순순히 찍어야 해. 어차피 순순히 안 한다고 해도 위자료 다 토해내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을 제가 참아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제가 그걸 참아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남편에게 바람을 피게 한 것 역시도 공무원 시험 합격 이후 이혼을 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뭐가 됐건 용서할 수 없는 막장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줄 타이밍이다 싶었고 단단히 벼르고만 있던 제게 기회가 왔죠. 아가, 니네 집 식당에서 동창회 좀 해야겠다. 한 10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사돈 좋다는 게 뭐니? 너희 집 어차피 식당도 크게 하고 있으니 계산은 사돈더러 하라고 해라. 알겠니?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점집에서 들으신 얘기인가 봐요? 제 기운을 좀 억눌러야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요? 그래, 네가 이제야 좀 눈치라는 게 생기는 것 같구나. 어찌됐든 사정이 일이 됐으니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준비 잘 해놓을게요. 너 웬일로 오늘은 반응이 이렇게 고분고분하니? 딴 사람을 보는 것 같구나.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해드리고 싶어서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듯이 저한테 해주신 만큼 저도 돌려드려야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다 돌려주지는 못할 수준이라는 거 알고는 있겠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머님.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가족에게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찾아온 날 휴업을 하고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창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 보게 될 것은 제게 그간 부려왔던 만행의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였죠. 무당의 말을 듣고 제 기운을 누르겠다며 부적을 쓰고 저를 핍박하고 잔소리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바람을 종용한 것이며 공무원을 사칭하게 한 것까지 모조리 까발려뒀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동창들과 방문한다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 복수는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사람을 망신시켜도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아이고, 웬일로 이렇게 어머님이 흥분하실까? 대체 뭐 때문에 열받으셨어요? 네가 우리 아들 공무원 아닌 거며 내 무당 쓰는 거며 다 까발린 바람에 내 체면이 완전 구겨졌다. 며느리 하나 단속 못하고 골탕 먹는 심호로 낙인 찍혔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명예훼손 소송 들어갈 거니까 너 각오하고 있거라. 명예훼손 소송이요? 그럼 그 전에 남편이 불륜 저지르게 종용하신 것부터 대가 받으셔야겠네요? 뭐?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애가 바람을 피다니? 모른 척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기운 누른다고 남편 시켜서 바람 피우게 한 거 이미 다 들통났거든요. 나는 정말 그건 모르는 얘기다. 우리 애가 바람을 피워? 설마 네가 마련해준 자취방에서 여자랑 놀아놨다는 얘기니? 반응을 보니 갑자기 남편이 거짓말했나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뭐가 됐건 저는 남편이랑 어머님 더는 못 견디겠어요. 무능한 데다 바람 피운 남편 참고 기운 누르겠다고 며느리 핍박하는 시모를 누가 참아요? 그런다고 이 시애미를 이렇게 속이고 망신을 줘? 네가 감히. 그 잘난 보살님이 이런 망신 겪을 거 미리 안 알려주셨나 봐요. 아니면 어머님 한번 정신 차릴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셨나? 그리고 거짓말로 치면 백수 아들 공무원이라 속이게 만든 대기 한 수 위 아닌가? 야! 너 당장 내 눈앞으로 튀어와. 아줌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나한테 훔친 물건이나 소송 걸기 전에 내놔. 미친 아줌마야. 발광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간의 묵은 분노가 한 번에 내려갈 정도로 통쾌했고 이혼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자 훨훨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은 사실 본인의 의지로 바람을 피운 것이었으며 시어머니에게서 종용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더더욱 속 편하게 인연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바람이나 피던 전 남편은 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가게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절대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그 뒤로는 얼씬도 하고 있지 않네요. 거짓말에 속아 시작된 결혼 생활에 대해 제대로 갚아주고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던 막장 모자에게서 벗어나게 된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